부엌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지글지글 끓는 기름 소리와 함께 쌓여 있는 전 접시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고집이에요. 미경이 젓가락을 쥔 손을 힘껏 탁 내려놓으며 소리칩니다. 고집이 아니라 전통이야. 조상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순자는 매섭게 노려보며 말합니다. 조상님 정작 살아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다고요. 미경은 뜨거운 철판 앞에서 울분을 토합니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고 몸은 부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문 밖에서는 가족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전통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순자가 쟁반을 들어 기름 묻은 바닥 위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미경이 다급히 팔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어머니, 제발 이젠 그만하세요.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팔이 부딪히며 쟁반이 크게 기울어집니다. 철컹 전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곧이어 꽈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자가 뒤로 넘어집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기름에 젖은 전과 그릇들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당하다니. 순자가 신음하듯 중얼거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숨을 죽였다가 곧 탄성을 내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큰며느리가 종부를 밀쳤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류씨 종택 양진당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이른 아침 안채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안의 제사를 책임져 온 종부 김순자가 큰 상 위에 나물 그릇들을 하나씩 올리며 젓가락 끝으로 간을 봅니다. 도라지는 조금 더 달콤하게, 시금치는 간장 양념이 적당한지 봐야겠어요. 순자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각 그릇의 맛을 점검합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정확합니다. 평생을 이 종가의 제사를 위해 바쳐온 세월이 그의 몸에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 찬장에서 제사용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는 순자의 모습은 마치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듯 경건합니다. 백자 접시, 유기 그릇, 녹그릇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가며 상에 올립니다. 각각의 그릇에는 나름의 의미와 위치가 정해져 있고 순자는 그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종가 제사를 내가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이제 큰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순자의 표정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며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고집스러움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부엌 한켠에서는 큰며느리 박미경이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커다란 물을 납작하게 썰고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출신인 미경이 이 종가로 시집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추석 제사 준비는 그에게 큰 부담입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준비 작업에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전통의 소중함은 알겠지만 내 청춘이 다 이 부엌에서 흘러간 것 같네요. 미경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손을 놀립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려 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경의 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상처가 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흔적들이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 준비를 해왔는지 말해줍니다. 마마손에 물이 트고 거칠어진 모습을 보며 미경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안방에서는 맏아들 류정호가 신문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아내의 대화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대학생인 정호의 아들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이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안 돼.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제사 준비하는 부엌에는 더더욱 안 돼. 이건 예로부터 내려온 법도야. 손자는 당황하며 하지만 할머니, 요즘은 라고 말하려 하지만 순자는 손을 흔들며 막습니다. 요즘이 어떻든 우리 집안 규칙은 그래. 남자들은 밖에서 장작이나 패고 무거운 것만 들어주면 돼. 미경은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씁쓸해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여성들만이 고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저녁 무렵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둘째 아들 류진호와 둘째 며느리 윤지영입니다. 진호는 차에서 큰 가방들을 꺼내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지영도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지만 벌써부터 부엌에서 나는 각종 냄새와 분주한 분위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서 와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질 텐데 오늘은 일찍 쉬어라. 순자는 반가워하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일부터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미경을 돕기 시작합니다. 형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영이 미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도시 생활이 몸에 밴 지영은 종가의 복잡한 제사 준비 과정을 보며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일부터가 진짜 바쁠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침이 묻어 있습니다.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같은 기본 나물들도 아직 다 못했고 전도 부쳐야 하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간단하게 해도 조상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에 미경은 피곤한 얼굴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다르시죠. 전통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는 은근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이런 대화를 듣고도 모른 척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특히 이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더욱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미경아, 나물간이 어때?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이니까 정성을 다해야지. 순자가 미경에게 말을 겁니다. 미경은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하회마을의 저녁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풍스러운 한옥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의 물줄기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 집으로 시집와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다시 제사 준비에 집중합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제사 준비에 대한 긴장감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아침, 양진당 안채는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제사 준비 첫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엌에는 각종 나물과 고기를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순자는 큰 도마 앞에 서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는 기본이고 무나물, 콩나물, 숙주나물까지. 삼색나물은 물론이고 오늘 밤까지 최소 15가지는 만들어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미경은 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각 나물마다 데치고 무치고 양념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나물뿐만 아니라 고기도 손질해야 하고 각종 탕국도 끓여야 합니다. 벌써 아침부터 30가지는 된 것 같은데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했어? 순자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얼른 대답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며느리의 불만을 눈치챘습니다. 미경아, 내가 종부야. 힘들어도 참고 해야 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순자의 말에는 권위와 함께 타이르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종부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무겁게 와닿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버겁게 느껴집니다. 손에 쥔 칼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지영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순자가 지영을 보자마자 일을 분배합니다. 지영아, 너는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맡아라. 미경이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지영은 부엌에 쌓인 재료들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모든 걸 오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절반도 안 가져왔어. 창고에 더 많이 있거든. 미경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지영은 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새벽부터 혼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이 콩나물을 다듬으며 미경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형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영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괜찮아. 원래 종부는 늘 참아야 하는 자리니까. 미경의 대답에는 체념과 함께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집들도 이럴까? 순자는 큰 솥에 물을 올리며 나물 데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도라지부터 데쳐야 해. 소금물에 한 번, 맹물에 한 번 더 데쳐서 쓴맛을 빼야 하거든. 그 다음에 고사리, 시금치 순서로. 미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머니, 고사리는 하룻밤 우려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지영이 물어보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더 바쁜 거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지영아, 너도 콩나물 빨리 다듬어라. 한편 마루에서는 정호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부엌 상황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처럼 모르는 척 지나가기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진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부엌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형수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로서는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데치고 묻히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도라지를 데친 물에 이번에는 고사리를 넣고 그 다음에는 시금치를 데칩니다. 각각의 나물마다 데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고 양념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고사리는 조금 더 오래 데쳐야 해. 독성이 있거든. 그리고 물에 우려내는 시간도 충분해야 하고. 순자가 설명하자 미경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집니다. 지영은 시금치를 묻히면서 미경에게 말을 겁니다. 형님, 도시에 있는 다른 집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간단하게 나물 몇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영도 숙주나물을 다듬으며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지영의 말에 잠깐 손을 멈춥니다. 다른 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종가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는 걸까? 혹시 자신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친정에서는 나물도 5가지 정도만 했는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여기는 친정이 아니야. 안동 류씨 종가라고. 격이 다른 거야. 순자의 말에는 종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경을 압박하는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다른 집이랑 비교하지 마. 우리 집안은 전통이 남다르다고. 지영아,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영은 순자의 눈빛에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그러면 나는 격이 낮은 사람인가? 내 친정은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손에 쥔 젓가락을 더욱 세게 쥐며 나무를 묻힙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동안 미경과 지영은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님, 너무 힘들어요. 손목이 아파 죽겠어요. 지영이 손목을 주무르며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처음에는 전통이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2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도망가고 싶어져. 형님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이제는 형님 인생을 생각하셔야죠. 저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요. 지영의 말에 미경은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반백년을 살았는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고기 손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양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순자는 고기 덩어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제사상다워 보이지.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미경과 지영의 눈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만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저녁 무렵 부엌은 온갖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물 무치는 냄새, 고기 재는 냄새,
각종 양념 냄새들이 뒤섞여 공기가 무겁습니다. 미경과 지영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 부엌에는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미 육전, 동태전, 두부전, 버섯전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도 순자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경은 뜨거운 철판 앞에서 계속 전을 뒤집으며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작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손질한 후 이제 전까지 붙여야 하는 상황이 너무 버겁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두부전을 뒤집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손목이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순자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라고 대답합니다. 순자는 호박을 썰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좋아, 이제 호박전이랑 파전도 부쳐야지. 조상님 앞에 모자라서는 안 되거든.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지만 미경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피로가 동시에 스며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더해요? 지금도 수십 장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만으로도 큰 상에 가득 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당황스럽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음식이 남으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아까운 일이죠. 지영의 말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담겨 있지만 순자에게는 전통을 무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순자의 눈매가 매섭게 번뜩입니다. 너희는 몰라서 그래. 저는 많을수록 풍성한 법이야. 조상님께 드리는 건데 흉내만 내는 제사가 어디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 신념이 도전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미경은 뜨거운 철판 앞에서 계속 전을 뒤집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정말 조상님들이 이 모든 걸 원하실까?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일을 계속합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팽팽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엌 안의 열기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도 높아져 갑니다. 순자는 호박을 썰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미경은 전을 뒤집으면서 자꾸만 한숨을 내쉽니다. 형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잠깐 쉬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만 순자가 날카롭게 끼어듭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내일이 제사일인데. 미경아, 너 설마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아니지? 순자의 말에는 압박감이 묻어 있습니다. 미경은 잠깐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많이 준비했잖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조상님께 적당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순자가 화를 내자 마루에 있던 정호가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봅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신문만 꽉 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부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셨으니까. 하지만 말을 다 잊지 못합니다.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도 형수 편을 드는 거냐? 남자들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
순자의 말에 진호는 물러서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형수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어머니 앞에서 감히 대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엌 바닥은 이미 기름으로 미끄러워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각종 요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기름과 물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계속 일을 하지만 발밑이 불안합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면 안 될까요? 벌써 전만 해도 종류별로 수십 장씩 있잖아요. 미경이 다시 한번 간청해 보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호박 써는 일에 집중합니다. 안 돼. 파전도 부쳐야 하고 애호박전도 해야 해. 그래야 제사상이 풍성해 보인다고. 순자의 고집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경과 지영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영이 미경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속삭입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미경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종부라는 자리가 이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큰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때 순자가 쟁반을 들고 호박 썰어놓은 그릇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기름으로 미끄러워져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하지만 이미 순자는 한 발을 내디딘 상태입니다. 미경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고집이에요. 평소에 조용하던 미경의 갑작스러운 큰 목소리에 순자도 놀랍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반항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전통이야. 조상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순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부엌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영은 어쩔 줄 모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조상님, 조상님. 정작 살아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다고요.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정호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뛰어오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문턱에서 머뭇거립니다. 평소 갈등 상황을 피해왔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갈등합니다. 지영은 옆에서 형님 말이 맞아요. 라고 거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격해집니다. 부엌 안의 열기와 함께 감정의 열기도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순자와 미경,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쟁반을 꽉 쥐고 미경을 노려봅니다. 내가 종부라는 걸 잊었나? 이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그 말에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명예요? 그 명예를 위해서 저는 계속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도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도 큰 소리가 들린다며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종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은 이제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자와 미경, 두 사람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가 쟁반을 들어 기름 묻은 바닥 위로 한 걸음 옮기는 순간
미경이 다급히 팔을 잡으며 외칩니다. 어머니, 제발 이젠 그만하세요. 찰나의 순간 기름 묻은 발 아래에서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쟁반이 기울어져 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지며 철컹 소리가 나고 순자는 뒤로 넘어져 꽈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저앉습니다. 부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름에 젖은 전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순자는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당하다니. 순자가 신음하며 중얼거립니다.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존심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종부로서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급하게 달려가 순자를 부축하려 하지만 순자는 미경의 손을 뿌리칩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나를 밀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미경도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신은 순자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밀었다는 소리를 듣자니 화가 납니다. 이때 마당으로 달려온 친척들의 눈이 부엌으로 쏠립니다. 정우와 진호가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오고 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부엌 밖에서는 무슨 일이야? 큰 소리가 났는데?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큰 며느리가 종부를 밀쳤대. 누군가가 외치자 그 말이 순식간에 집안에 퍼집니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제사 준비하다 저런 불경이 있나? 종가에서 이런 일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정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걱정스럽게 묻지만 순자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괜찮긴 무슨. 내가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밀친 게 아니에요. 넘어지실까봐 붙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미경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하지만 순자는 진호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냅니다. 너도 형수 편이구나.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그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종가의 치욕으로 번져갑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었다. 종부가 며느리한테 당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어떻든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지영이 미경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정말 사고였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아라고 절망스럽게 말합니다. 순자는 정우와 진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섭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은 무슨. 내 자존심이 더 아파. 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미경은 혼자 부엌에 남아 흩어진 전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종부 역할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밀친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어머니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친척들은 미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누구도 미경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종가 며느리가 저럴 줄이야. 하는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영만이 미경의 편에 서서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다 봤다고요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둘째 며느리도 큰 며느리 편을 든다는 말만 돌 뿐입니다. 미경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낍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은 큽니다. 의사가 뼈는 괜찮다고 하네. 하지만 내 마음은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숨을 내쉽니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도 이해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경아, 어머니께 사과드려라. 일부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붙잡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집안의 분위기는 미경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순간 미경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내일은 추석 제사인데 집안이 이런 분위기로는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방 한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운명일까? 20년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까지 겹치면서 미경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순자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경이가 날 밀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양진당 안채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평소라면 제사 준비로 분주했을 부엌이 조용하고 집안에는 무거운 긴장감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순자는 병실 창가에서 밤을 새우며 복잡한 심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어젯밤의 사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경이 홀로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흩어진 전들을 다시 붙이고 부족한 나물들을 서둘러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버겁습니다. 형님님, 제가 도울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제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지영만은 미경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정말 사고였다는 거 저도 알아요. 고마워.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시어머니를 밀친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혔어.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 정우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도 이해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평소처럼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벌써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류씨 종가에서 큰일 났다더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다는데 종부가 병원에 실려갔다더니. 사실과는 다르지만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갑니다. 진호는 형수를 걱정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미경을 두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수님이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으니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그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종부님은 어디 계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미경에게 쏠립니다. 미경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더욱 위축됩니다. 미경이가 어머니를 밀었다는 게 사실이야? 한 친척이 직접적으로 묻자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넘어지실까봐 붙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라고 해명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순자가 진호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미경이가 정말 날 밀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생각한 걸까? 진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20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그래, 미경이는 좋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 눈빛이 달랐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제사 준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경이 혼자서 대부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미경은 괜찮아. 원래 종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라고 체념한 듯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자 순자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간 더욱 긴장됩니다. 순자는 미경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미경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순자는 미경이가 알아서 하겠지. 종부잖아라고 쌀쌀하게 대답합니다. 평소라면 직접 나서서 지휘했을 순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후가 되자 류대원 어른이 도착했습니다. 75세의 종손 어른으로서 집안 전통과 제사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종가에서 이런 소동이. 대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대원 어른, 어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지만 대원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사고? 종부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작은 사고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대원은 이번 사건을 종가 명예의 실추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백 년을 이어온 명문가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대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미경은 대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대원은 조심하지 못했다? 이건 조심의 문제가 아니야. 예의와 효도의 문제지라며 호통을 칩니다. 지영이 옆에서 정말 사고였어요 라고 말하려 하지만 대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을 멈춥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미경을 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순자는 여전히 미경과 말을 하지 않고 대원은 계속해서 종가의 명예를 운운하며 미경을 압박합니다. 오늘 제사는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가능하겠어? 대원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침묵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추석 제사가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현실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미경은 마루 한쪽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이 모든 상황이 내 탓일까?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제사 시간이 임박한 저녁 양진당 마루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미경이 혼자서 준비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제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미경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류대원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사냐? 조상님들께서 편히 받으실 수 있겠어? 대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종가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로서는 이런 갈등 상황 자체가 조상에 대한 불경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경은 제사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절규합니다. 내가 20년간 정성껏 지켜온 이 제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종부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때 마을 원로인 박노인이 집을 찾아옵니다. 8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건실합니다. 무슨 일로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다는 거요? 박노인의 등장에 집안의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빠집니다. 박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습니다. 집안의 창피한 일을 마을 원로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박노인은 오랜 세월의 지혜로 상황을 금세 파악합니다. 아, 어제 그 일 말이군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미경은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벌써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박 어르신, 저희 집안에 큰 불경이 일어났습니다. 대원이 붕괴하며 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원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러 밀었다는 겁니까? 박노인이 조용히 묻자 순자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사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박노인은 미경을 바라봅니다. 미경 씨, 당신 말은 어떻습니까?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붙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절대 일부러 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겠군요. 박노인의 말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마을의 어른이 미경의 편을 든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대원이 반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부가 다쳤잖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 아닙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죠라고 말합니다. 이때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박 어르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박노인은 순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순자 씨, 당신도 힘드셨겠지만 미경 씨도 20년간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무너뜨릴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순자가 말하려 하자 박노인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지금은 제사 시간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이런 갈등을 보이는 것이 더 큰 불경 아닐까요? 박노인의 말에 모두가 정적에 빠집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지영이 옆에서 어머니,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다 봤어요 라고 증언하자 진호도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며 거듭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노인이 제사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혼자서 이 많은 걸?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 씨, 큰 며느리가 20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이 집안을 돌봤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아내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20년간 얼마나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아들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더욱 흔들립니다. 대원이 여전히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의 소문이 박노인이 대원을 향해 말합니다. 대원 씨, 소문보다 진실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 종가의 진정한 명예 아닐까요? 이때 순자가 천천히 일어서서 미경에게 다가갑니다. 미경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순자의 말에 미경은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순자는 미경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내가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잊고 있었어. 순자의 사과에 집안의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박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영이 감동하며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말하고 진호도 이제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네요 라며 안도합니다. 대원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순자와 미경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 즉 전통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도 이를 감지하고 진짜 해결은 이제부터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 밤이 깊어가는 양진당 마루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미경이 혼자서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에는 각종 나물, 육전, 생선전, 두부전, 버섯전, 그리고 정갈한 탕국까지 빠짐없이 올려져 있습니다. 박노인의 중재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순자가 제사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미경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평생을 함께 제사를 준비해 왔는데 며느리가 홀로 이 큰일을 해낸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시에 미경의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미경은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상들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조상님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정호가 제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순자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립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단호합니다. 미경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던 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미경이가 나를 밀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올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고백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춥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순자가 풍성한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모든 음식을 혼자서 준비한 미경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묻어 있습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격려에 순자는 더욱 용기를 냅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대원이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순자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가의 체면은 대원이 작게 중얼거리지만 박노인이 제지합니다. 대원 씨, 진정한 체면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박노인의 말에 대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를 가진 박노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순자가 미경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20년간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순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참을성 있게 했어야 했는데. 미경이 사과하려 하자 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참을 일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완고했던 거야. 지영이 감동하며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라고 말하고 진호도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순자가 풍성한 제사상을 다시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경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구나. 정말 대단해. 순자의 감탄에 미경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 정성이고 사랑이야. 순자가 미경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이런 큰일을 떠맡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박노인이 박수를 치며 훌륭한 결정입니다라고 격려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죠. 그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경이 순자에게 깊게 절을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전통도 존중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어요. 미경의 다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함께 찾아보자라고 대답합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음식은 여전히 풍성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진실됩니다. 각자 조상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조상님, 저희가 다투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정우가 대표로 인사를 올리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절을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순자가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 제사는 달라질 거예요. 전통은 지키되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대원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라고 동의합니다. 종가의 체면보다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노인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가의 모습이죠. 그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감동합니다. 지영이 미경에게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라고 말하고 진호도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인사합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오늘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는 미경과 함께 제사상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라고 말합니다. 미경도 네, 어머니. 함께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요라고 대답하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양진당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종가에는 새로운 원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사는 간소화돼 정성은 깊게. 이 원칙 아래 가족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미경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부엌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미경의 의견도 존중하며 요리합니다. 미경아, 이번에는 전을 좀 줄여볼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순자의 배려에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합니다. 미경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해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아내,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제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진호와 지영 부부는 주말마다 종가를 찾아와 집안일을 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만 도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나섭니다. 어머니, 형수님, 제가 더 도울 일은 없나요? 진호의 적극성에 순자도 만족합니다. 지영도 이제는 순자와 미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일을 돕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도 이제 제사 음식 만드는 법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영의 진지한 모습에 순자는 기꺼이 가르쳐 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가도 변했지만 더 따뜻해졌다고 평가합니다. 박노인은 종종 양진당을 찾아와 진정한 변화란 이런 것이라며 만족해합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서로 존중하는 지혜, 정말 훌륭합니다. 류대원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게 진짜 종가의 품격이군요. 명예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대원의 변화에 모든 가족들이 놀랍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마을 부녀회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통만 고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전통은 없더라고요. 순자의 이야기에 다른 어르신들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제사 준비할 때 며느리 의견도 많이 들어요. 물론 예전에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진짜 동반자로 대해주거든요. 순자의 말에 부녀의 어르신들이 감탄합니다. 미경은 이제 다른 세댁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해봐요.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미경의 조언은 많은 며느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영도 이제는 종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어머니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전통을 지키면서도 내 목소리를 내는 법도요. 지영의 고백에 미경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가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양진당의 제사 준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와 미경이 함께 부엌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올해는 전 종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대신 하나하나 더 정성스럽게요. 미경의 제안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지영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며 어머니, 이 양념 비율이 맞나요? 하고 묻습니다. 순자는 기꺼이 가르쳐주며 그래, 잘하고 있어. 너도 이제 제법 늘었네라고 칭찬합니다. 남자들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들, 무거운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우와 진호가 자연스럽게 나서자 순자도 그래, 고맙다며 웃음을 보입니다. 제사상 차리기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순자가 지시하면서도 미경의 의견을 묻고 미경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 놓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내 말이 맞네. 제사를 지낸 후 순자는 텅 빈 마루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조상님,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통도 지키고 가족도 화목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순자의 기도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미경도 마루에서 조상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조상님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화목함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미경의 기도는 절절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올해는 정말 다르네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의미가 깊어요. 지영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동감합니다.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완고하게만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미경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법도 배웠고 진정한 효도가 뭔지도 알게 되었어요.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하회마을 전경을 잡습니다. 고즈넉한 기와집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 위로 한가위 달빛이 은은하게 비춥니다. 양진당 안채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